어둡고 차가운 조선소, 쇳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는 그곳에서 지연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8살의 여린 손목으로 쇠파이프를 들어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연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버텨내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소 동료들은 처음엔 지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이런 중노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지연 씨, 이거 너무 무거운데 도와줄까? 동료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강해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의심에서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군인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던 지연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낡은 책상 앞에서 지연은 사관학교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죠.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야.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딸이 군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사관학교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조선소 일도 힘든데. 하지만 지연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걸어갈 길의 험난함을 예상하는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의 시간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여생도로서 받는 편견과 차별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졸업 후 장교로서의 첫 발령을 받던 날, 지연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죠. 정우의 탄생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지연의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지연은 맹세했습니다. 널 위해 더 강해질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세월이 흘러 지연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우를 위한 약속, 그 약속은 지연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성장하면서 지연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직업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입소식 날 훈련소 앞은 가족들의 환송으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자친구들은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그 속에서 정우는 짧게 깎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위엄보다는 한 어머니의 애틋함이 더 진하게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정우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사단장이라는 걸 밝히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어요. 정우의 단호한 부탁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다가간 지연에게 정우는 살짝 긴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뜨거운 포옹이나 눈물 섞인 격려는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죠. 잘 다녀올게요, 엄마.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정우는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은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았죠. 정우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죠. 훈련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훈련소에 들어간 지금 그녀는 또다시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그녀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이 걱정되었죠. 정우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업무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사단장으로서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정우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아. 정우는 강한 아이니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며 지연은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우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정우가 좋아하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모델 키트, 벽에 걸린 포스터, 책장에 꽂힌 소설책들, 모든 것이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은 정우의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은 정우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니, 정우야? 조용히 중얼거리며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훈련병이었습니다. 그 고된 시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에게는 조금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연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까봐 혹은 반대로 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훈련소의 첫날, 정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딱딱한 침대, 차가운 바닥, 그리고 언제나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동기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금세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정우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툰 성격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옆 침대의 훈련병이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정우의 짧은 대답의 대화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정우는 스스로 말을 이어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늘 바쁘게 일하는 동안 정우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모델 키트를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이틀째 되는 날 소대원들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씩 앞에 나와 이름, 고향, 가족관계, 취미 등을 말하는 시간이었죠. 정우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가족관계를 말하기를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행정병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김정우 훈련병, 서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우의 신상 명세서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호자가 김지연 사단장님이신가요? 그 말이 새어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갑자기 동기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제 어머니가 사단장이래. 에이, 진짜야? 그럼 우리 훈련 끝나고 쟤네 어머니 밑으로 배치받는 거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이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에 대한 소대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 뭐 좀 편하게 지내려고. 또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총기 손질 좀 도와줄까? 두 가지 태도 모두 정우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저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대해주길 바랐을 뿐인데요.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정우에 대한 견제와 따돌림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정우는 고된 훈련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구보를 할 때면 항상 뒤처졌고 철봉 훈련에서는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럴 때마다 일부 훈련병들은 사단장 아들이 저 모양이라니 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대장이 불시 검문을 나왔습니다. 모든 훈련병의 사물함과 군장을 검사하던 중 정우의 사물함에서 금지된 음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것을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것이 분명했죠. 김정우 훈련병, 내일 아침 체력 단련 추가. 소대장의 명령에 정우는 묵묵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지연은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례 점검 날이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훈련소 시설과 훈련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였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우가 있는 곳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훈련소 정문에 도착하자 경계 병사들이 바짝 차렸다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훈련소장과 간부들이 급히 나와 지연을 맞이했죠. 오늘 점검은 평소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점검부터 시작하죠. 지연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정우가 있는 생활관을 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마침내 정우가 속한 제소대 생활관 점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부의 안내로 생활관에 들어서자 훈련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연의 눈은 자연스럽게 정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뒷줄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죠.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고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으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생활관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식당 점검을 위해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정우가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데 정우만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과 훈련병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정우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훈련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연은 우연히 훈련병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 특별 대우 받는데. 맞아, 어제도 내무 검사 때 봤잖아.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병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근데 그 녀석 정말 성격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늘 혼자 있잖아. 엄마 백으로 여기 온 거겠지. 그 순간 지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사단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훈련병들을 질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죠.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훈련소장실에서 브리핑을 받던 중 지연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김정우 훈련병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훈련소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고받기로는 체력이 다소 약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우가 훈련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한 장의 쪽지를 썼습니다. 건강 점검 목적으로 김정우 훈련병을 군의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사단장 공식적인 명령으로 위장한 것이었죠. 정우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군의관실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훈련소 생활이었지만 사단장의 명령이라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몇 주 만에 정우의 얼굴은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죠. 앉으렴.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훈련소 생활이 많이 힘들지?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엄마가 사단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애들은 비웃고 어떤 애들은 거리를 두고 전 그냥 평범한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정우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걱정했던 상황이었죠.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강해져야 해요. 그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우야, 넌 충분히 강해.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저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야.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신경 쓰지 마. 넌 정우야. 그냥 정우로 살아가면 돼.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의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동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엄마가 너를 지지해 줄게. 하지만 특별한 대우는 없을 거야. 너도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넌 사단장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훈련병 김정우야. 엄마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정우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엄마와의 대화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죠.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자신답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기상해 자신의 군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소대장이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체력 단련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부족한 훈련병들은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은 분명 정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야지.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정우는 주변 동기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인 비웃음은 없었지만 대신 경계하는 눈빛이 많아졌습니다. 야, 사단장 아들이라며? 우리 다 잘 보이자. 한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기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 정우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에 임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구보, 모든 훈련에서 정우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아프게 타들어갔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14. 마지막 팔굽혀펴기를 끝낸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정우 훈련병, 오늘따라 열심인데? 소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우는 힘겹게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가짐 계속 유지하게. 그리고는 다른 훈련병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정우는 여전히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황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죠. 엄마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어. 나도 할 수 있어. 정우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후 훈련 총기분의 결합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손이 불편한 편이라 항상 이 훈련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총을 분해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한 결과였죠. 와, 정우 빨라졌네. 옆에 있던 동기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서 각자 휴식 시간을 가지던 중 한 훈련병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정우. 내 어머니가 진짜 사단장이냐?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훈련병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너 여기서 특별 대우 받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엄격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 그의 진솔한 대답에 주변의 동기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여기 오셨을 때 너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또 다른 훈련병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군대에서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임무가 중요하니까. 그 말에 동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우의 솔직한 태도가 그들에게 의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 처음 봤을 때 말수도 적고 어울리지도 않아서 거만한 줄 알았어. 한 훈련병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해했네. 정우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말을 잘 못해서 그래.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우는 점차 훈련소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체력 훈련에서 뒤처지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정우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대장이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훈련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훈련병들은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했죠. 정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우야, 너 어때? 자신 있어? 식사 시간에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아졌죠. 조금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볼 거야.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또 다른 동기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공정하게 평가받을 거야. 평가를 앞두고 모든 훈련병들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정우도 매일 밤 취침 시간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동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총기분의 결합에서 정우는 이제 소대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야, 정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동기들이 물어보면 정우는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훈련 중 한 훈련병이 발을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훈련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정우의 도움에 그 훈련병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가 전날 밤 정우는 긴장을 풀기 위해 생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엄마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셨을까? 정우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을 해왔고 군대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단장이라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뭐해? 동기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평가 걱정돼? 동기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그것보다 훈련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곧 다 끝나겠네. 근데 정우야, 처음엔 내가 정말 별로였는데 지금은 꽤 괜찮은 것 같아.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너도. 평가 당일 모든 훈련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지연도 평가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물론 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임무였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정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원이었습니다. 평가는 체력 테스트, 총기분의 결합, 사격, 극기 훈련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우는 각 항목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사격에서는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김정우 훈련병, 사격 성적 우수합니다. 소대장의 말에 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연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퇴소식 날 훈련소 앞은 다시 한번 가족들의 환영으로 북적였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어머니로서 아들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퇴소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하나둘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더 당당하게 펴졌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죠. 지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야. 정우의 동기 중 한 명이 불렀습니다. 우리 연락처 교환하자. 여러 훈련병들이 모여 정우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야, 정우. 너 진짜 괜찮은 놈이야. 처음엔 오해했어. 미안해. 한 훈련병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많이 부족했으니까. 마침내 정우는 지연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모자와 아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먼저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우야, 고생 많았어. 정우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우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 동기들과의 갈등, 그리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지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내가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겨낸 거야. 그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집에 도착해 정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자신이었죠.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 내가 군대에 입소하던 날 엄마는 너에게 많은 걱정과 기대를 했단다. 어떻게 적응할지,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정우야, 넌 엄마보다 훌륭한 군인이야. 엄마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의 계급이 아닌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도전에서 이런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 항상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엄마가. 정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야.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니?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웠어요. 이제 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어엿한 대한민국의 군인이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장님의 아들이죠. 이번에는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단장과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